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코칭 스태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감독, 코치, 선발 공모를 한다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좀 달라졌죠. 어떤 유형의 지도자를 KBO가 염두에 두는지 제가 좀 체크를 했습니다. 이승엽 홍보대사하고도 직접 연락을 좀 취해봤는데 의중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표팀 사령탑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키움에서 뛰었던 브리검 선수가 연봉 반납으로 2달 넘게 실랑이를 하다가 결론이 났다고 그러네요. KT 위즈 이대현 선수가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제2의 삶을 살겠다. 그 속사정 알아봤습니다. 도쿄올림픽까지 이어졌던 국가대표팀 기술위원회가 전격 해체가 됐습니다. 김시진 기술위원장은 교체로 가닥이 잡혔고 새로운 기술위원회가 꾸려집니다. 기술위원장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선임이 완료가 되는데 소수의 유력 후보군을 놓고 지금 KBO가 인선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답니다. 기술위원회가 꾸려지고 좀 더 젊어진 기술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바로 감독 선임 작업에 들어갑니다. 코칭 스태프도 좀 젊어진다 그러는데요. 유독 KBO가 데이터 야구를 좀 강조를 합니다. KBO 고위 관계자 얘기입니다. 기술위원장과 감독 모두 세대 교체 컨셉에 맞춰 움직이려고 하고 스마트한 인물, 데이터 야구에도 능한 인사를 모시려 노력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번 대표팀 코칭 스태프는 올해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만을 그까지입니다. 딱 다음 국제대회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언제 어떻게 열릴지 안 열릴지 현재로서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KBO가 국가대표팀을 세대 교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좀 테스트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음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잘하면 그냥 가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때 가서 재논의한다. 이것이 기본 방침인데 유독 세대 교체, 유독 데이터 야구 요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도 대표팀 코칭 스태프 인선 그리고 기술위원회 인선에서 요 부분이 상당히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젊어질 것 같은데 지도자 자격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공모제라는 것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공모제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국가대표 지도자는 종목에 상관없이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것이 이제 완전 기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있죠. 일명 아마야구협회가 위임을 좀 합니다. KBO에. 그래서 KBO 기술위원회에서 감독을 선임을 하면 추천을 받아서 그냥 통과시켰는데 이제는 아마협회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논의를 일단 하고 아마협회 이사회를 거치고 체육회 승인이 나는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프로 선수들이 주로 출전하기 때문에 KBO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을 위한 이 선발위원회에 기술위원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겠죠. 가장 큰 변화는 지도자 자격인데 구체적으로 좀 명시가 됩니다. 공개 모집이다 보니까 감독이나 코치를 원하는 사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그 후보군에 들 수 있어요. 예전처럼 그냥 KBO에서 KBO 몇몇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적당한 감독 후보군을 물색을 해서 연락을 하고 만나고 티타임하고 어떻게 되고 감독으로 좀 오시죠. 그럼 좋습니다. 오케이 해서 발표. 이거 아닙니다. 정하고 난 다음에 아마협회에 추천하면 바로 통과되는데 그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KBO가 특정 그냥 공무원대 특정 누구를 신청 좀 하세요. 이게 권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죠.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변수가 많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물망에 오르는 지도자들이 좀 누가 있을까요?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KBO가 대외적으로 세대교체, 장기적인 국가대표팀 전력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한 뒤에 처음으로 구성하는 국제대회 코칭 스태프인데 일본은 씨름 야구인 사회인 야구 선수들 위주로 출전하죠. 무시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이 좀 우위에 있고 대만은 프로팀 구성을 좀 봐야 되고 사실상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세 팀 싸우거든요. 금메달 따면 바로 병역 혜택 주어지니까 24세 이하 젊은 선수들 그리고 와일드카드 3명 출전합니다. 팀당 최대 3명, 최소 1명 무조건 차출이 되고 리그 중단이 안 됩니다. 팀으로서는 주축 선수가 시즌 막판에 빠지는 것이 좀 부담은 있겠죠. 하지만 가서 금메달만 따면 유망주 선수의 병역이 자동 해결이 되는 이점이 있고 선수들은 눈에 불 켜겠죠. 각 팀 팬들은 이러한 복잡한 팀 간 역학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선발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겠고 또 이렇게 되면 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건 미필 특공대냐 어쩌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미필 선수들이 좀 나가야지 동기부여가 돼서 진짜 엄청 열심히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겠죠. 이번에는
국제 대회를 많이 치러본 인사를 우대하는 좀 분위기인데 선수로서 또는 코치로서 국제 대회를 치러본 사람이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예. 대표팀 코칭 스태프 인선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지도자 자격이 1년 이상만 되면 감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메달리스트가 아니면 5년 이상 지도자 자격이 있으면 감독에 지원 가능하고 지도자 자격은 프로 아마 정식 코치, 정식 감독 등록을 의미합니다. 감독은 그렇고 코치 신청자는 메달리스트의 경우 지도자 경력이 1년 미만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메달리스트는 그냥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요 며칠 야구계 하마평에 오른 대표팀 감독 후보군을 살펴보면 이건 뭐 이야기가 나온 사람입니다. 이종범 LG 20 감독, 박지만 삼성 20 감독, 김동수 전 코치. 김동수 전 코치는 뭐 조만간 모 방송국 해설위원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조금 들리기도 하던데 연경엽 전 감독 등의 이름이 좀 나왔습니다. 현직에 있는 지도자들의 경우 소속팀에 양해가 있어야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만 또 감독 후보군의 경우는 본인의 공모 신청이 좀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공모인데 KBO가 특정 어떤 인사한테 뭐 신청 좀 하세요. 이거 권유하는 거 이거 여러 오해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좀 난감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조심하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좀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범호 기아 타격 코치의 경우는 뭐 지난해 2군 총괄이었는데 지도자 경력이 5년이 좀 안 되고 WBC 국가대표로는 뛰었지만 메달리스트는 또 아니거든요. 국가대표 사령탑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승엽 해설위원인데 다양한 국제대회 경험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 경험 실력 인지도 카리스마 탁월하고 야구붐 조성에 정말 적임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승엽 위원하고 제가 13일 오후에 좀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위원이 항주 아시안게임 대표팀 코칭 스텝은 뭐 현재로서는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뭐 신청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도자 경력이 없어서 본인은 자격도 안 된다 그랬고 다른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고 아마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도움을 좀 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메달리스트여서 이제 코치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도자 경력은 정식 코치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감독 신청을 못 하는 거죠. 감독은 응모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승엽 위원이 이제 코치가 되면 자칭 스포트라이트가 좀 감독이 아닌 코치 쪽으로 좀 많이 쏠릴 수 있죠. 그래서 대표팀 감독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면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그래서 또 고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했습니다. 이 위원은 이제 골프 예능에도 본인이 나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야구인이다. 늘 야구 챙겨보고 현장감을 잃지 않으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 말로 야구 해설위원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지금 이제 뭐 새로운 계약을 좀 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은 계약을 조금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고 공중파 방송하고 계약 협의를 좀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직 사인한 것은 아닌데 야구 해설 빈도수는 조금 더 줄어들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본인 좋은 기회가 오면 현장에 복귀할 뜻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더군요. 브리검 선수 얘기입니다.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다가 이미 탈퇴된 제이크 브리검 투수가 키움과 연봉 반납을 두고 사실 지난해 말부터 좀 대립을 했는데 브리검 선수가 가족 건강 때문에 미국에 가서 시즌 막판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미 탈퇴 조치가 됐죠. 연봉 지급분 중 2달치 정도를 키움 구단이 반납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1월까지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브리검 선수 에이전트 측이 대응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대만 프로야구 연맹 소속의 이제 웨이츠 앤 드래곤스하고 브리검 선수가 계약을 추진을 하면서 신분 조회를 하게 되죠. 연봉 반납을 안 하면 이적 동의를 해줄 수 없다고 키움 구단이 이야기를 하자 협의가 또 조금 더 진행이 됩니다. 브리검 선수의 에이전시 측이 그러면 우리가 한 달분만 반납하겠다. 그렇게 버텼는데 결국은 13일 오전에 오늘 오전이죠. 2달치 연봉 약 9천만 원을 반납 완료했습니다. 브리검 선수 측은 올림픽 휴식기에 구단이 허락을 해줘서 미국 간 거 아니냐. 그 기간 그거 뭐 문제 없으니까 그 기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키움 구단은 선수로서 의무를 좀 다하지 않았다. 훈련 영상도 본인이 보내주면서 훈련 이행도 했다고 했지만 미국 간 지 한 달 뒤에 영상을 보내줬고 집이 수해를 입은 것도 사실 선수가 이야기해준 것도 아니고 선수 인사를 확인을 하고 키움 구단이 선수한테 직접 연락을 취해서 알게 된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키움 구단이 선수가 적극적으로 구단과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리검 선수는 연봉 2달치분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좀 전에 KT 위즈의 이대현 선수가 갑작스럽게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제2의 삶을 살겠다 이런데 KT 위즈 투수 이대현 선수가 13일 구단에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일본을 거쳐 KBO 리그에 왔고 2019년에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KT의 2차 1라운드 지명을 받았죠. KBO 리그에 데뷔했는데 프로 통산 3년 동안 95경기 등판 7승 8패 9홀드 19세이브 평균 자책점 4.31 지난해 31경기 3승 2패 평균 자책점 3.48 부상 등으로 좀 부진했죠. 89년생 앞길 창창한데 갑자기 은퇴하겠다. 우리도 사실 이제 세든맨 후보로서 구단에서 좀 쓰임이 있는 필승 쪽 멤버였잖아요. 네. 또 속내를 보면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연봉이 연차에 비해 참 적죠. 5천만 원. 지난해 성적이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팀이 우승을 했고, 그래서 올해도 세드문으로 가치가 충분하니까 연봉 상승, 연봉 상승을 해줄 그런 대상자였는데 본인은 제2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 이야기를 했고, 구단은 연봉 협상 과정에서 불협화음은 전혀 없었고 본인 뜻을 존중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이승용 단장이 며칠 전부터 저한테도 계속 고민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지난해 초에도 은퇴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 좀 했고 2년 연속 고민을 하다가 13일 구단에 최종 통보했는데 KT 구단이 좀 만류를 했어요. 근데 본인은 해외 파지 않습니까? 물론 해외 진출할 때 계약금 받았지만 국내 리그 들어올 때 계약금을 못 받잖아요. 그리고 FA 뭐 이거 하려면 FA 연수를 채워야 되는데 이제 뭐 1년 줄어들어서 8년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뭐 언제 할지 모르니까 나이가 연봉은 또 5천만 원이고, 그래서 KT 구단에서 사실 이대현 선수한테는 연봉 외에 인센티브 조항 등을 따로 만들어서 동기부여 좀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올해는 은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올해도 사실 뭐 연봉 협상을 계속했었으면 연봉은 좀 인상이 됐겠지만 뭐 이 부분은 좀 적은 문제 같았고, 지금 본인 나이가 차오는데 새로운 삶을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대현 선수가 구단을 통해 알려온 이야기에 좀 내용이 좀 많이 담깁니다. 지금까지 부상으로 팬들 기대 부응을 잘 못했고 지난해에도 팀 우승에 보탬이 좀 되지 못해 미안했고 죄송했고 앞으로도 팀에 보탬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단과 상의 끝에 야구 인생 마감한다, 은퇴한다,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시기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다 했는데 부인도 이제 음악을 하고 있고 이대현 선수도 야구 외적으로 그냥 재능이 다양하고 연예계에서도 종종 로브콜이 좀 있었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겠다 구단도 그래서 좀 응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만간 뭐 TV 프로그램에 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더 주십시오. 고맙습니다.